안 먹여야겠다 했고, 남편 한 입 먹더니 엄마 이거 밥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하고 끝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상황 파악하고는 새 밥 주라고 하는데 그냥 기분 너무 더러워서 아니요, 괜찮아요. 충분히 먹었어요. 배가 부르네요. 했더니 시어머니 당황해서 변명이라고 구시렁대는 거 대꾸도 안 하고 아기 밥만 먹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님 무서워해서 혼날까봐 계속 변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티 안 내고 먹을 줄 알았나 봐요. 남편 눈치도 없이 자기 부모님이랑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아주 천천히 밥 먹길래 빨리 먹으라고 일부러 대놓고 눈치 주고 집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남편이 괜찮아요 엄마, 들어가세요. 푹 주무시고요 하더군요. 누가 보면 자기 엄마가 당한 줄 알겠어요? 남편은 엄마가 나도 가끔 락앤락통에 밥 줄 때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너 밥이 솔직히 좀 이상하긴 했다며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 하더군요. 내가 너였어도 정말 기분 나쁠 거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자기 엄마니까 솔직히 좋게 생각하고 싶다 하더군요.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닐 거라면서요. 근데 문제는 매번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매번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진짜 당한 게 너무 많은데 항상 저렇게 아무 태도도 안 취합니다. 오빠 부모님께 내 위치는 오빠가 정하는 거라고, 오빠가 매번 그렇게 아무 말 안 하니까 맨날 나한테 함부로 만만하게 대하는 거라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기 부모 감정 상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네 부모랑은 연락 자주 하냐? 하길래 네? 누구요? 하니까 네 부모, 네 엄마 아빠 하더군요. 남편은 엄마가 존댓말이 헷갈리신 거라고 나보고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유치원생도 알 법한 존댓말을 헷갈릴 수가 있나요? 참고로 시부모님 모두 대놓고 못된 스타일은 아니고 아버님은 젠틀, 가부장적, 보수의 끝이고 어머님은 눈치 없고 감각 없고 무식, 순한데 며느리한테 시자짓 하고 싶어서 시도는 하는데 내가 기가 세서 실패합니다. 우리 결혼하면서 시댁 지원 전혀 안 받았고 아기 선물 등등 아무 도움 받은 적 없고 나도 처음엔 시댁에 진짜 잘하다가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일이 워낙 많아서 이젠 기본 도리만 합니다. 남편은 아예 매번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다. 자기 엄마는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불쌍하다.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 하면서 제가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추가하자면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이야기 늘 하고요. 내내 절대 안 하고 예의는 지키되 할 말 해요. 근데 정말 치매신가? 할 정도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고 늘 처음으로 복귀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 교회, 저는 무교, 우리 집 불교인데 자꾸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해요. 총 8번, 진짜 누가 봐도 정말 강하게 거절했는데도 까먹었다는 듯이 아 그래 맞다, 교회는 한번 생각해봤냐? 해요. 이것도 남편은 엄마가 외로워서 그렇다고, 아빠랑 자식들이 같이 안 가져서 그런 거라고 이해 좀 해달래요. 너의 가족들도 안 가주는 걸 왜 며느리한테 바라느냐고, 전염병에 갓난을 데리고 뭘 바라느냐고, 내가 몇 번 거절했는데도 왜 자꾸 저러냐고, 어머니 치매 아니냐고 했어요. 결국은 뭣도 남편이 대신 사과하죠. 참고로 어머님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늘 어디 가면 사람들한테 소외당한대요. 본인 입으로 그래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난 너무나 알 것 같은데. 남편도 자기 엄마가 좀 눈치가 많이 없고 이상하고 특이한 거 알아요. 솔직히 자기도 엄마하고 대화 많이 안 한다고, 대화하다 보면 짜증난다고, 그래서 더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근데 어찌하느냐고. 자기 엄마고
여태 고생해서 나를 키워줬는데 나는 엄마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믿어주고 싶대요. 저도 자식으로서 또 부모로서 남편 마음이 아예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고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 피해자로서는 저런 심리의 남편이 점점 정 떨어지네요. 암튼 이제 시댁에 안 가려고요. 솔직하게 남편한테 점점 당신도 정 떨어지고 이혼하고 싶어지니까 더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시댁은 안 가겠다고 하려고요. 그게 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듯 하네요. 댓글 1. 시어머니 저러는 거 남편도 보고 시부도 봤으니 개 같은 대접 받을 바엔 그냥 안 가고 만다 하세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넌 나 부모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만한 일 안 겪으려면 내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네 엄마가 먹이려고 저러는 거 너도 알면서 어설픈 방패 치지 마라. 아니라면 네 말대로 네 엄마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친정에 얘기해보겠다고 남편한테 으름장 놓으세요. 한두 번은 실수로 봐줘도 그 뒤로는 아니죠. 저 같으면 남편이 자기 엄마 감싸는 거 친정에 알리고 울고불고 일 크게 만들겠네요. 댓글 2. 바꿔 먹지 말고 밥 쉬었는데 왜 저만 늘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친정에선 남편한테도 따순 밥 주는데 아까우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기가 센 거죠. 눈 감아주고 돌려넘겨주고 남편 사과받고 풀고 그러니 매번 저 짓을 또 하죠. 시어머니가 엿먹이고 싶어 그러는데 그걸 봐주고 또 가고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 집 못 사는 의사 남친과 결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9살 여자 약사입니다. 남친은 36살이고 의사예요. 그런데 원래 대기업 다니다가 의대를 늦게 간 거라 이제야 겨우 인턴이고 전문의까지 끝나면 40 되겠네요. 남친이 의대 입학 전에 다니던 대학 후배였던 아는 언니 소개로 만났는데 사람은 괜찮아요. 키는 170 중후반으로 평범한데 얼굴 잘생겼고 웃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냥 뭐랄까 페로몬 뿌리고 다니는 것처럼 남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머리도 꽤 좋습니다. 재미로 응시했던 멘사 시험도 한 번에 통과했어요. 결국 사설 단체니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시험인지는 모르지만요. 자기 말로는 당연히 병원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주로 어머님들한테요. 그런데 집안 차이가 좀 나서 고민이에요. 남친 아버님은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연금 받으시는데 원래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매일 공부를 하세요. 집안일도 아버님께서 하시고요. 주말엔 교직 은퇴한 다른 친구분들이랑 시골에 있는 땅에 농사 지으러 다니신대요. 연금 제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건 아니고 취미로 관심 분야 학위를 2개 더 따셨어요. 그중 한 번은 대학 못 나오셨던 남자친구 어머님이랑 같이 공부하겠다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도우며 같이 학위 마치셨대요. 지금은 좀 뜬금없긴 하지만 면허 필요한 전문 직종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냥 본인 만족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돈 벌려고 하시는 건지 따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서 단순 반복 생산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가진 건 그냥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라고 하고요. 다행히 빚은 없다고 하네요. 또 아버님 쪽은 형제들이 다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강남 사는 전문직들이시니 나름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 쪽은 가족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있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대학 나온 분들도 거의 안 계시고 심지어 생활고에 돌아가신 사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외가 쪽과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고요. 그냥 막장으로 파탄난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원래 남자친구 외 할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어머님 쪽이 훨씬 잘 살았고 유복한 집에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장가 가신 그림이었는데
외할아버님 사업 날아가고 그 충격으로 외할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외할아버님 경제력에 의존해 살던 가족들이 다 박살난 사례라고 합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그나마 올곧은 남편 만나서 잘 지내시는 거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남자친구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할머니께서 정말 억척같이 일하셔서 자녀를 키우셨대요. 그러니까 남친 아버님 포함해서요. 매일 새벽까지 포장마차 하시는 걸 자녀가 도우면서 공부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나 남자친구 아버님 형제들이 결국은 다 강남 8학군 고등학교, 그 당시는 종로였다고 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졸업하고 좋은 대학들 나오신 걸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도 맞습니다. 일단 대대로 좀 강한 생활력으로 살아온 집이고 유복했던 집은 아니에요. 남자친구 아버님 형제들 학비도 친할머니가 여기저기 품앗이에 지인들 여기저기 부탁해서 빌린 돈으로 마치고 결국 빚도 다 갚으셨대요. 남친 말로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지금도 주변에 가난한 지인들 손주가 어디 학교 입학했다고 하면 군말 없이 돈 내주신다고 합니다. 돈 없어서 자녀 교육 못 시키고 선생님 찾아가서 비는 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신다고요. 무튼 그래서인지 집안에서 할머니가 절대 권력자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안이긴 한데 할머니가 뭐 한마디 하시면 무조건 모든 형제가 오케이 하고 모십니다. 해외에 있던 자녀분이 바로 다음 비행기 타고 달려올 정도예요. 할머님 역량인지 몰라도 집안 자체가 그런 느낌이 여기저기서 듭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재래시장 좋아하시고 항상 근검절약 강조하시고 외식 같은 건 거의 안 하시고 옷도 10년, 20년 전에 사신 옷 아직 새 옷 같다며 입고 다니시고 밖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물티슈 같은 거 꼬박꼬박 다 챙겨서 쌓아두시고 뭐든 돈 드는 활동은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본가에도 한번 가봤는데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중저가 명품 통일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놓여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시장통 느낌. 남친 작은아버지도 명문대 출신 전문직이시고 나름 큰 규모 임원이시고 강남 사시는데 지난 가족 모임에 차 두고 한강변으로 10km 가까이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까지 무슨 듣지도 보지도 못한 i30인가 하는 차 타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말씀드렸듯 그냥 온 집안 전반적인 분위기가 돈 쓰지 말자 느낌입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쓸 거 쓰는 편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중고로 1,500만원짜리 오래되고 작은 BMW를 사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에 꼭 BMW라는 차를 타보고 싶었는데 자기 10대 때부터 30대까지 공부한 기억밖에 없어서 서럽다고요. 40 넘어서 가족 생기면 못 타는 차라 지금 꼭 타보고 싶고 출퇴근할 때라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사와서 이것저것 혼자 뚝딱뚝딱 수리하고 하더니 잘 타고 다닙니다. 운전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남자친구가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돈 잘 쓰고요. 그 두 군데 제외하면 쓰는 돈이 없긴 합니다. 옷도 쿠팡에서 주문한 티셔츠 입고 다니고 전화 잘 받아야 한다고 샤오미 미 밴드 차고 다니고 딱히 갖고 싶어하는 물건 자체가 없고요. 저희 집은 좀 넉넉한 편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업하셔서 건물도 2채 정도 있고 저랑 남동생 이름으로 각각 아파트 한 채씩 있어요. 사업도 아직 잘 되고요.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로 편하게 지내십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가 있다 보니 엄마는 다른 남자도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고 자꾸 옆에서 찔러보시네요. 나이 더 들기 전에 더 좋은 사람 찾아서 선보는 건 어떠냐고요. 아버지는 의견이 다르십니다. 남친은 어려서부터 기숙사 학교에 살았고 원래 다니던 대학이 스카이 중 하나인데 그곳에서도 성적으로 전액 장학금 받았대요. 과외로 돈 벌어서 의대 대출 없이 마치고 돈도 1억 정도 모아놨고요. 나중에라도 자기는 부모님께 뭐 받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다 쓰고 가시라고 했대요.
남자친구 스스로 버는 걸로만 아무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고요. 요즘도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아버지나 나중에 나한테 돈 달라고 하시지 말고 주택연금이든 뭐든 가진 재산 어떻게 즐겁게 쓰고 가실지나 고민하시라고 농담처럼 던집니다. 진심인 것 같아요. 처가에서도 뭐 받고 싶지 않으니 혹시 저희 부모님께서 뭐 주신다고 하면 그건 저 쌈짓돈 하든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니든 뭘 하든 알아서 킵하고 가정 운영에는 보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은 폐의 약사지만 나중에 부모님 도움받아서 개국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럴 거면 그냥 월 얼마만 가정에 보태고 나머지는 다 저 따로 하라네요. 좋은 건지 정 없는 건지. 저희 아버지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사업 이루신 분이라 이런 태도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그 정도 소신은 있어야 한다고요. 다만 남자친구는 우리가 이루게 될 우리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너무 높아서 시가처가 둘 다 별로 안 엮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긴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부모 도움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 생활에 간섭받고 싶지도 않다는데 이게 처가 쪽에도 그렇게 하자는 말로 들려요. 시부모, 장인, 장모는 그들대로 한 가정이니 나중에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 아니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당신들 인생 잘 사는 게 맞고 우리는 우리 가정만 자주적으로 돌보면 된다라는 주의라고 해야 하나요? 양가의 연락 자주 안 하고 살아도 우리 둘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라네요. 우리도 나중에 애들 생기면 알아서 간섭하지 말고 자기들 잘 살라고 하고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고요. 다 좋은데 저는 엄마랑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서 앞으로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남친 부모님도 원래 좋은 분이십니다. 매일 둘이 산책 다니시고 헬스 다니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명절에도 오지 말고 여행이나 다니라고 하시는 분들이긴 해요. 그쪽 가족이 대체로 무소식, 희소식이니 특별한 일 있을 때나 연락하라는 마인드고요. 시댁 스트레스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양측 가족이랑 안 받고 안 엮인다는 주의로 사는 게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남자친구가 집안 차이에 대한 컴플렉스로 미리 밑밥 까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걸 수도 있나요? 또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엄마는 사돈 될 분들이랑 커플로 골프하러 다니는 게 로망이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골프같이 돈 드는 운동은 전혀 못하시고 두 분이서 헬스, 수영, 산책 같은 생활체육만 하십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은 특히 그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분이라 신발 밑창 갈면서 오래 신으시는 그런 타입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게 자라셨던 터라 개의치 않으시는데 엄마가 유복한 집 딸로 자라오셔서 그런 건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가치관 차이도 그렇고 나이 차이 7살도 그렇고 지금 어머니 말 듣고 선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 잡았다 치고 믿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입니다. 인생 선배님들 조언 부탁해요. 후기. 결국 많은 분들의 질타에 이 사람 놓치면 안 돼.